대표님 지금 그 방금 전에 이제 연금저축,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요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예탁금도 늘어나고요. 1월 달에만 24조인가 매수를 했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1월 달 시작에 비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큰 거죠. 근데 또 연기금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뭐 보유 비율이 있으니까 그걸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유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들을게요.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계속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때 다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좋아져서 비중이 올라간 건데 나는 1% 이상 가지 않을 거야. 2%밖에 안 가질 거야. 그거는 그 투자를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연기금들이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전반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많은 또 젊은 대학생들이 창업할 때 거기도 투자가 돼야 되고, 근데 자꾸 그 수익률 게임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투자하고,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단기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거, 뭐 한국은 뭐 10몇 % 이상은 투자하면 안 된다든지,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쪽 기관의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15%인가 16% 정도의 어떤 이제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그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덜어내야 되는데 이 비율 자체를 좀 높이면 안 되냐, 상황에 맞게. 그거는 그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몇 년간.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그거를 계속 예를 들어서 한국이 더 외국보다 더 잘 나간다고 치면, 한국이 더 발전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결정 아닌가요?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잘 되는 건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어떤 이유로 한국이 16%만 갖고 있어야 되는지 15% 갖고 있었는지 그 결정을 왜 내렸을까요? 어떤 근거로 내렸을까요? 근데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높은 것이다. 다른 신흥국들은 뭐 10%인가 뭐 이 정도 되고, 미국도 뭐 전체 비중으로 보면 3, 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3, 4%요, 미국이? 네. 연금, 그러니까 미국의 연금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3, 4%밖에 안 된다고요? 예, 보유 비율이 뭐. 아이, 그거는 말 잘못된 그런 거죠. 건가요? 예.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싱가포르다. 그러면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중개. 그럼요. 거기는 네덜란드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안에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오일머니잖아요. 기름을 석유를 팔아서 그래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노르웨이에 투자하냐 그러면 노르웨이에 투자할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거예요. 중국에 투자하고. 한국은 엄청난 기업들이 있어요. 자동차도 있죠. 철강도 있죠. 그다음에 젊은 대학생들 창업해야 되죠. 거기서도 모자랄 판에 왜 외국에 그걸 잣대를 대는 게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어떤 노후라든가 이걸 위해서 준비한 돈인데 이걸 뭐 주려고 하면 매년 또 줘야 되는 현금도 있고 뭐 이러고 또 우리가 계속 사가지고 국민연금이 사가지고 높아졌을 때 그 매수자가 없으면 결국은 또 떨어지게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주식에 대한 이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주식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 보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미국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어요? 1980년에 401k 나왔죠. 그때 주가 지수가 어땠어요? 다우가 1000이었어요. 그럼 똑같이 미국도 걱정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3만 넘었잖아요. 30배가 됐죠. 그러니까 왜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만들 생각을 안 할까요?
자신감이 부족한 건가요? 아,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한다는 걸,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 가치가 20년 후에도 똑같은 거라고 가정하면 이게 다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스스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못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걸 사다 팔았다는 걸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네. 근데 기업이 성장하고 조 단위였던 1,000억 단위의 회사가 조 단위의 회사가 되고 10조, 20조가 되면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퇴직연금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이 지금 그 몇백 조인데 500조인데 500조가 지금 500조에서 2%밖에 주시장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거를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M&A가 일어나게 되고 활성화하게 되면 그 많은 기업이 새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중국처럼 나오게 되고 미국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안 나오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잘못된 제도예요. 잘못된 주식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 20년에 한국 주식시장이 왜 3천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뭐 또 그런 기관들이 더 매수하고 안 팔고 이러면서 또 개인들도 매수하고 이래서 좀 밸류가 높아지면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의 한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그때 전부 우리한테 다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면 결국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외국인이 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고요.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30% 갖고 있다 그러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맥 종류가 안 돼요. 아, 종목수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갖고, 한 40, 50% 갖고 있을 거고, 또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좋아하게 될까? 저 사람 좋아하는 이유를 뭘까? 만약에 떠난다면 왜 떠날까?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안 사는 이유는, 이미 30% 있긴 하지만,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실망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금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이유로 떠나지, 그냥 산술적으로 20% 올라가면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외국인들 돈 벌어주는 게 아니야.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을 값어치로 올리는 게 중요하죠. 값어치로 올린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사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러고 외국인이 사면은 국부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연기금도 안 사겠다 그러고. 근데 왜 한국 주식은 왜 안 오를까? 한국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는 여태까지 딴 것이 우리들이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 외국인이 사면은 국부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또 주식을 도박이라고 얘기해 놓고 또 저기 외국인들이 또 팔고 나가면 또 저 사람 왜 팔가냐 그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좋은 기업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국도 왜 애플 같은 기업이 나와야 되고 중국처럼 그런 토양이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가는 자금이 일정 부분이 주식으로 와야 되고 연기금도 도와줘야 되고 개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고 그래서 그 미국처럼 우상하게 만드는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저출산이라든가 네. 다 해결돼요. 지금 왜 그게 안 되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왜 심해지냐?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부의 그 가치가 훨씬 더 빨리 성장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교육비 다 썼던 사람들은 계속 부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네. 근데 진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가치관이랄까 어떤 이 사물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외국에 투자해서 뭐 애플에 투자하건 뭐 테슬라에 투자해서 막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땡큐.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일인데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투자해서 삼성전자에서 돈 벌어가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아까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그렇죠. 그것도 뭐 얼핏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외국인이 어떤 기업의 10%를 샀다고 쳐요. 그래서 100%를 벌었다고 쳐요. 나머지 90%를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된 거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역적으로 외국인이 돈을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거고 그걸 온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 이반자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중요하죠. 정치인들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대학 기금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막 호통을 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걸 나중에 실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것도 이제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그런 거를 정치인들이 깨달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좀 저평가되는 이유로 우리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 됐잖아요. 남북 문제하고 이 거버넌스 이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이 지금 5천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과의 비율이 거의 5대5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이 뭐 80% 이상이 부동산 쪽이니까 이런 것만 서서히 해결돼 가면 뭐 말씀하신 대로 5천 그 이상까지 가는 그런 우상향 시장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M&A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거기에 대기업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M&A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한국에서 좀 손을 봐야 돼요. 퇴직연금이 주식에 들어오는 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이 지금 몇백 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10%만 해도 50조거든요. 그리고 사기급여 쓰는 게 1년에 20조, 30조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미래가 밝죠. 특히 10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3천이 중요하냐, 2,500이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국 주식시장이 돈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네.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고 단시간에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또 몰려와요. 그러면 한국 그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지만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IPO가 많이 생기는 거를 그거를 계속 펀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게 다 병목 현상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연기금도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했고 퇴직연금도 투자 안 했고 그게 지금 다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쓰느냐,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그 좀 당근이 부족한 거 아니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뭐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퇴직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연금저축펀드 퇴직금. 그런 거 안 하고 그거 다 장기 투자하면은 다 혜택 엄청나게 주고 그러니까 있는 내가 거야. 직접
그 직접 투자보다 그런 어떤 우리가 적립해 놓은 그 그럼요. 자본만 가지고도 그렇죠. 그리고 노후 준비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55세까지 꾸준하게 투자하면 세금 안 내게 하겠다. 근데 그건 다 놔두고 제가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부족한 게? 돈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에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직장도 이제 그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이라는 걸 이제 도입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서 그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법안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도 더 이상 주식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줄었죠. 근데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다시 왜냐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다 말 못하죠. 개인들이 막 뛰어들고 하니까 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거나 다시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진짜 피해 손해 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거봐 역시 이러면서 또 규제에 대한 뭐 이런 게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좀 침체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과거 반복되어 온 역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죠. 블랙 먼데이도 겪었고 우리가 잘 아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9/11도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퇴직연금이 꾸준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박앤헌터라고 그러죠.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1K라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연기금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꺼려하고 이럴 때 이제 주시장이 어떤 이제 어려울 때마다 그런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를 표시를 해요. 네. 근데 기업 하나하나를 보면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아직도. 사고 싶은 주식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난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꾸준하게 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폭락이 온다 그러면 좋은 바잉 찬스가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또 우리 정책 하시는 분들도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주시장의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단기적이다 이거는 뭐 주시장은 역시 안 된다 그런 많은 노이스들이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주식이 하락이 와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계속 뭐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은 계속 사람들은 나 살 걸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시장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좀 더 많이 빠지고 어떤 때 좀 많이 오르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10년 있었더니 3천이 5천이 돼 있고 또 5천이 만 가 있고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계속 박스권의 이유가 됐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문제들 이게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됐다고 보시나요, 대표님도? 아니면 아직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이 굉장히 스페셜 해였다. 네. 그게 주식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깨진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저는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기금들도 저는 더 이상 팔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을 늘리는 거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우리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에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가치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좋아져야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이익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외 투자해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외국 기업을 도와주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가치관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렇게 경쟁력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M&A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을 주식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게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치. 주식 주면은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와 애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현대자동차가 뭐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니.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잘 하겠지만은 현대자동차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애플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현대자동차 몇십 배 될 겁니다. 시가총액의 차이가. 네.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일하는 거와 정말 돈을 아껴서 해야 되는 이 자금 조달 비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는 더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의 증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